만약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과학 역사상 가장 성공했지만 또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이론, 바로 양자 이론의 아주 기묘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묘함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분야를 평생 연구한 최고의 물리학자들조차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고개를 젓게 만드는 그런 이론이니까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 레이저, GPS,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이론이 동시에 현실에 대해 가장 근본적이고 혼란스러운 질문을 던진다니 말이에요. 자, 이 엄청난 모순의 핵심이 뭔지 한번 파헤쳐보죠. 저명한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세 가지 핵심 단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단서는 뭐 좀 이상하긴 해도 어떻게든 이해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문제는 바로 저 세 번째 단서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던 현실의 규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얼굴에 쏟아지는 빛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쭉 이어지는 부드러운 파도가 아니라 광자라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따다닥 하고 부딪히는 거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사실은 디지털 사진처럼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딱 그 의미예요. 우리가 보는 이 매끄럽고 연속적인 세상은 사실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거죠.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알갱이스럽다.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옛날에는 우주가 아주 정교한 시계처럼 한치 오차도 없이 정해진 대로만 움직인다고 믿었어요. 근데 양자이론은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지금 어떤 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그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오직 확률로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가장 기묘한 세 번째 단서, 맥락성입니다. 이 기묘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이중순리 실험이에요. 물리학자들이 이 간단한 실험 하나에 양자역학의 모든 미스테리가 다 담겨 있다고 말할 정도죠. 왜냐하면 입자가 우리가 보고 있을 때랑 안 보고 있을 때 전혀 다르게 행동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입자가 마치 유령처럼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했다고 생각해야만 계산 결과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갔지 하고 딱 쳐다보는 그 순간 입자가 갑자기 저 여기 하나에만 있었는데요? 하는 것처럼 하나의 구멍에서만 발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쳐다본다는 행위 자체가 결과를 바꿔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상한 과학 실험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이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관계론적 해석이라는 새로운 관점은 우리가 어쩌면 처음부터 질문을 잘못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 말합니다. 관찰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자, 이 관점의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답은 뭐에 비해서요? 가 되어야겠죠. 달의 속도는 달 혼자만의 속성이 아니잖아요. 지구에 대한 속도, 태양에 대한 속도처럼 다른 무언가와의 관계 속에서만 정의되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만약에 말이죠, 속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속성이 다 이런 식이라면 어떨까요? 어떤 물체 자체의 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 상호작용하는 그 순간에만 속성이 나타나는 거라면요? 이렇게 관찰이라는 애매한 단어를 상호작용이라는 훨씬 명확한 개념으로 바꿔놓고 나면 양자이론의 그 골치 아픈 역설들이 아주 우아하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한번 보죠. 상자 안에서 독극물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고양이의 관점에서는 자기는 이미 살았거나 죽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아직 상자를 열어서 고양이와 상호작용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여전히 공존하는 상태인 겁니다. 누구의 관점이냐에 따라 현실이 다른 거죠.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란 어떤 속성을 가진 것들의 모음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 같은 겁니다. 그리고 사물들은
그 네트워크를 이루는 교차점, 즉 노드에 불과한 거고요. 심지어 아인슈타인이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던 양자 얽힘 현상도 이 관점으로 보면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이건 멀리 떨어진 두 입자만의 비밀스러운 춤이 아니에요. 그 두 입자와 그 둘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제3의 관찰자까지 이 셋이 함께 추는 춤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확률로 가득 찬 세상이 우리 미래에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쩌면 미래는 정말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수많은 가능성들이 우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풍경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기묘함은 이제 그냥 머릿속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입자가 여러 상태에 동시에 존재하는 이 특성을 이용해서 지금의 컴퓨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계산을 하는 양자 컴퓨터를 우리는 이미 만들고 있거든요. 세상을 바꿀 기술이 바로 이 기묘함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만약 세상이 독립적인 존재들의 합이 아니라 끝없는 상호작용의 그물이라면 나라는 존재를 정의하는 건 대체 뭘까요? 어쩌면 그건 바로 당신이 세상과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그 자체가 아닐까요?